광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택 예측 요인 탐색을 주제로 국토연구원의 권규상 선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권규상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김규식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생과 그리고 마코 오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작업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미 트랜스포테이션 리서치 레코드에 억셉이 올해 초에 되었고 지금 3월부터 온라인에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 대한 풀 텍스트는 사이트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논문이 이미 발간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연구 내용에 대한 세세한 얘기보다는 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수단 선택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노인의 수단 선택 예측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노인의 교통수단 권규상 선생님 예측이 혹시 네네. 슬라이드 넘기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테이블 오브 콘텐츠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제목 슬라이드만 나오고 있어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줌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공유되나요? 네, 넘어갔나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노인의 수단 선택 예측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데, 왜 노인의 수단 선택 예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측했고, 그 결과와 향후에 어떤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태어나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공간을 이제 넓혀가기 시작하죠. 어릴 때는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좀 커가면 유치원도 가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크면 중고등학교가 되면 학교도 가고, 나이가 들면 회사를 가야 됩니다. 저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활동들과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 반경들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죠. 넓어진 활동 반경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걸어서, 그다음 나이가 점점점 들면은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 성인이 되면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런 어떤 수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차를 운전해서 그만큼 많이 다니게 되죠. 왜냐면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인 운전자 같은 경우에 신체적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납니다.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노인 운전자가 뭐 운전 실수로 인해서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더라. 노인 운전자로 인해서 뭐 사고가 또 났다더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에 조금 감소한 정도에 불과하고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제로 지금 노인 분들보다 이제 앞으로 65세 이상이 되실 분들은 더 많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고 차량 소유도 더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운전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신체적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발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이슈였고,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이제 제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허증을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만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런 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자체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교통카드나 혹은 지역화폐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교통카드 뭐 10만 원 정도 충전시켜서 그 교통카드 쓰세요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것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이제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근데 결국 근데 운전면허를 노인들이 반납한다는 건 자기의 이동권을 포기하면서 사회적 안전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즉, 그 사회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들이 그만큼 자기의 이동성을 양보한 건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그 노인들의 이동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 줄 수 있을까? 그 균형이 결국엔 중요한데, 그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 노인들이 차량을 더 이상 혼자 스스로 이용하지는 못하게 되지만,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정책들이나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그 대중교통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지하철을 탈 때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된다거나 계단이 뭐 불편하다던가 뭐 버스도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근데 거기다가 65세 이상 지금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하철 요금, 이 사람들 왜 무임승차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하철은 오히려 적자가 점점 쌓인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노인들이 오히려 이동권이 점점 좀 저해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회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면허증을 반납해서 자기 이동권을 포기했는데 그만큼의 사회가 이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대중교통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결국에는 노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느냐라는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수단 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연령대별로도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초점을 좀 맞춰서 우리가 이런 연령대별로 특히나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예측 요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그 TOD 개발 같이 그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에서 필요한 방향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한 연구고요. 기존 연구와 좀 저희가 차별성을 가지면서 수행했던 것들은 그 기존에 이런 교통수단 선택이라고 하면 당연히 통계기 모형인 그 로지 모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뭐 그 머신러닝 모형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수단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측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또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에서 변수 해석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발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연령대별로 예측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특히나 머신러닝 모델에서 조금 더 기존 통계 모델에 비해서 좋았더라고 생각하는 점은 그 비사용적인 관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이 연구에 기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해서 저희가 이제 TRR에 제출할 때는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너무 서구권 중심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비서구권 연구에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논문이 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석 자료는요, 2016년 가구통행 시태조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바통 자료를 사용을 했고,
분석 지역도 서울로 사실 한정을 했습니다. 어, 사실 서울 아니라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사실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자료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단 서울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먼저 진행해 보자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연령대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세개 집단을 구분하고 교통수단은 혼자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경우,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만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대로 건조환경 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그 익히 많이 아시다시피 그 어윙 등이 제시했던 5D 중심으로 건조환경 변수를 구축을 했고요. 기타 사람들이 통행수단 선택하는데 요인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 로직 모형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뭐 분석 모형에 대해서 너무 깊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모형에 비해서 아무튼 뭐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자료는 학습하는데 70%를 사용을 하고 테스팅하는데 30% 자료를 분할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 칼리브레이션 할 때는 각각 집단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M3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노드를 쪼갤 때 쓰는 이제 변수의 양들 그리고 트리의 개수 그리고 트리의 깊이 같은 것들을 각각 그 개별적으로 구해서 각 집단별로 제가 모형을 구축을 했고 그 집단별 모형 결과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어, 그리고 그 구축된 모형에서 각 변수들이 사람들이 특정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얼마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각 변수들의 영향력들을 추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 특정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 특정 교통수단의 선택 확률이 변하느냐는 파셜 디펜던스 플롯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비서형성들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그 데이터 내에서 내재되어 있던 그 실제 사람들이 통행수단을 사용하는 빈도, 그러니까 비중을 좀 보시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예측하시다시피 자동차의 그 이용 비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이나 장년층에 비해서 훨씬 더 노인들이 그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모델 정확도는 어, 각 연령대별로 그리고 그 수단별로 그 정확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 엄청 높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엄청 낮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나 그 이런 그 자동차 통행 수단에만 국한해서 분석한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 정도에서 모델 정확도를 더 높이는 작업들은 중단을 했었고요. 어, 분석 결과들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 운전을 내가 혼자 운전할 것인가 선택하는 여부보다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건조 환경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당연한 사실 얘기기도 하죠. 두 번째는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서 건조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즉 건조 환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도 있고 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뒤집어서 조금 더 건조 환경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운전 선택을 내가 혼자 그 승용차를 운전하겠다는 선택을 할 때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한다고 할 때 노인들이 건조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즉 50% 이상이 건조 환경 변수에 영향을 이제 맞습니다. 받는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연령 집단과 노인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CBD와의 거리에 따라서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CBD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버스를 이용하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당연한 결과겠죠. 사람들이 좀 더 멀리 있는 그 곳에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도심에 접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정시성 있는 그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이제 특성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좀 반대되는 경향들, 거기다가 비사용적인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즉, 노인들은 그 CBD에서부터 10km 이내에 있을 때는 오히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을 더 적게 이용하려는 경향들이 보였고, 10km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다른 청장년들과 비슷한 패턴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한 가지는 그만큼 사람들이 좀 노인들이 지하철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 이용하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한다. 즉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 측면들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에서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려는 특성들이 있다. 근데 그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런 불편함보다 오히려 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확률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구 밀도 등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CBD와의 거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선택에 있어서 건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인들의 경우에 건조 환경 요소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수단 선택에 미치는 예측 요인의 비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 더 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방 중소도시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구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연구이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이렇게 얘기를 다 나누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하나나 두 개 정도 짧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상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조 환경과 관련성 속에서 그 연령대별, 세대별 그 이제 교통수단 선택과 관련해서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 건조 환경 외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무료가 되다 보니 그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 모형 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별도로 이제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관련해서 연구가 나온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연구들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그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쓴 게 사람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목적 통행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을 봤는데 쇼핑이나 레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단 거는 볼 수가 없어서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료 이용 정책들이 여전히 그 노인들의 이동성 향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들은 저희 연구에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나 이제 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머신러닝의 탐색